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6년 3회네요. 수질환경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이죠. 농업용수의 수질평가할 때 사용되는 SAR 있죠? 관계용수의 나트륨 함유비. 사용된 SAR 산출식에 직접 관련되는 원소로만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AR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SAR 구하는 SAR 그쵸? 예.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나트륨과 그 다음에 나누기 2에다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죠? 칼슘의 2 플러스하고 마그네슘의 2 플러스. 그쵸? 다 이거 단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미리큐 퍼 리터. 미리큐 퍼 리터 단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요거 그래서 나트륨과 칼슘과 마그네슘. 그래서 답을 고르면 4번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니까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2번 여름철 부영양화된 호수나 저수지에서 다음 조건을 나타내는 수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pH는 조건본에 pH는 약산성이고요, 용존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2는 매우 많고요, 황화수가 검출된다. 이게 상당히 용존산소도 없고 여러분 황화수가 검출된다고 우리 현기성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악취가 발생하면서 산소도 없고 그 다음에 CO2는 매우 많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영화 상태에서 보시면 그렇죠? 맨 밑에 심수층을 보시면 되죠. 심수층.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하천 모델의 종류 중에 스트레스 펠프스 모델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그랬죠? 최초의 하천 수질 모델이다. 맞죠? 그 다음에 하천의 유기물 분해가 1차 반응에 따르는 완전 혼합 흐름 반응기라고 가정한 모델인다. 그런데 이거 1차원 정상 상태 모델은 맞죠? 1차원 정상 상태 모델은 맞는데 완전 혼합형이 아니라 플러그 흐름이라 했어요. 그래서 PFR이라고 했습니다. 플러그 흐름 반응이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게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번하고 4번도 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량이 5,000 메타담스/데인 폐수를 방류할 때 하천의 BOD가 4, 하천의 BOD가 4, 유량이 40만이다. 유량이 요거인 폐수를 방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천에 먼저 40만 루베가 흐르고 BOD가 4란 얘기지? 그쵸? 예. 맞나? 예. 요거인 폐수를 방류할 때 하천의 BOD로, 그쵸? 이거고, 방류한 폐수가 하천수 완전히 혼합됐을 때 하천의 BOD가 1 ppm, 1 mg/L 높아진다면 하천으로 유입된 폐수의 BOD 농도는, 이거 이런 거 항상 그림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폐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여기 들어가는 우리 하천의 먼저 하천의 유량은 얼마래? 40만 메탈삼승 퍼 데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BOD가 데이란 얘기고, BOD가 얼마래요? 4 ppm, 4 mg/L 란 얘기인데, 여기서 어떤 하천에 폐수가 방류됐습니다. 얼마가? 5만인가요? 5천인가요? 유량이 5천 메탈삼승 퍼 데이가 방류가 됐고, 여기에 BOD 농도는 모른다는 얘기죠. 몰랐는데 요 두 혼합됐는데 1 ppm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BOD 값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5 mg/L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구하라 이런 얘기죠. 혼합 공식 이용하시면 되지. 혼합 지점의 농도는 우리가 Q1 플러스 Q2, 어떤 거를 Q1은 Q2도 상관없죠. Q2. 그 다음에 C1 곱하기 Q1 플러스 C2 곱하기 Q2에 관계된 식으로 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혼합 지점의 BOD 농도가 5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C1, 여기 1 보고 2 볼게요. 그쵸? 1 보시면 C1이 4고, 그 다음에 곱하기 40만. 요거에 플러스 C2는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5,000 메타담슨 퍼 데이가 되는 거고, 요거는 40만 플러스 5,000, 요거 되는 거지. 여기 얼마란 얘기죠? 2가 아니고 5, 그쵸? 5 ppm이다. 그래서 요걸 구하시라 이런 말이죠. 그쵸? 이거 산수입니다. 산수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요거 어떻게 하셔야 될 거냐면, 얘를 먼저 40만 더하기 5,000, 40만 5,000 더하죠? 요걸 갖다가 곱해줘야지. 곱하기 5. 그러니까 다시 제가 누르는 대로 한번 눌러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40만 5천이잖아요. 40만 5천 곱하기 5. 그쵸? 5.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가로 열고 4 곱하기 40만, 가로 닫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서 나누기 5천 해야지 C2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시면 하천수의 수온이 15도씨래요. 15도씨인데 20도씨에서 탈산소 계수 K 값이 0.1이라면 최종 BOD에 대한 BOD 3의 B는 하고 나왔네요. 근데 거기 K 보정 탈산소 계수 보정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요. 물어보는 게 뭡니까? 최종 BOD에 대한 BOD 3의 B.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입니까? BOD 3 나누기 BOD U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BODU 최종 BOD에 대한 BOD3의 B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요거를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BODT, BOD 구항식 공식 있잖아. BODT는 얼마? BODU의 1-10의 K의 T. 예, 이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일이라고 보면 우리가 3일 뭐 나왔으니까 우리 BODU라고 보고 이게 BOD3은 어떻게 돼? BOD3. 그러니까 나눠볼게요. 이거 그냥. 예, 나눠보면 BODU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뭐가 1-10의 K의 T가 되는데 T가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 3이 들어가는 거라고. 3 이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뭡니까? K 값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맞죠? 예, K 값이 지금 20도씨에서 K 값이 주어졌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도씨래요? 15도씨니까 이걸 갖다가 보정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K의 어쨌든 15도씨에서 K는 20도씨에서 K가 얼마라 했어요? 0.1, 0.1 곱하기 1.047, 그렇죠? 1.047에 t-1 있으니까 15-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K 값이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BOD3과 BODU의 B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도씨 2기압에서의 압력에 있는 메탄가스 200kg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탱크의 부피를 나타내라. 부피를 구하라 그랬고 단 이상기체 법칙을 적용하고 이상기체 법칙의 기체상수 R값은 0.082 리터 ATM 몰 퍼 K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상기체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어떻게? N, R, T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는 겁니까? 부피를 구하라는 거죠. 부피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 부피는 P분의 우리가 N 곱하기 R 곱하기 T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P는 압력을 말하는 건데 지금 몇 기압? 2기압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R값은 이상기체 그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값이 지금 0.08이 하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온도가 25도씨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 온도로 환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겁니까? 이 N, 이 몰수를 구하는 거야. 몰수. 예, 몰수. 이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모터는 여러분들 분자량과 질량의 비로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이 질량과 분자량의 비. 분자량 MW 쓸까요? 이렇게. 비로 나타. 근데 지금 몰수가 지금 나와 있죠. 얼마로? 몰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질량이 나와 있죠. 얼마로? 메탄이 얼마큼 있대? 200kg 있대잖아. 여기가 200kg. 그쵸? 근데 이거 뭐야? 메탄의 분자량. 근데 메탄의 분자량을 표시할 때인데 이게 몰 단위로 나온 거니까 이 분자량 어떻게 잡으셔야 돼? 16g으로 잡으셔야 돼요. 16kg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킬로몰 단위가 환산되는 거니까. 그쵸? 몰 단위로 나타낼 거니 16g을 잡고 이 16g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어떻게 몰수로 고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탄 1몰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데 16g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문제랑 나누기 가수가 되는 거 이게 그쵸? 예, 메탄 1몰 16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쓰는 거죠. 이게 16g이 이렇게 되는 거지. 메탄 1몰이 16g이다. 그쵸? 200kg 분 16g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요거를 통해서 어떤 거 10의 3승 g이 어떤 게 1kg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럼 꽤 많은 수치가 되는데? 안 그런가? 꽤 많은 수치가 되죠? 그쵸? 그래도 요게 맞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얼마냐면 12,500? 그쵸? 12,500몰이 되네. 12,500몰. 그래요. 이렇게 크게 나오나?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 이 부피 단위가 우리 리터 단위로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몰수가 12,500몰이니까 12,500몰 됐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몇 기압? 2기압 2 ATM 됐고 그 다음에 R 값은 우리가 R 값은 맨 마지막 할게요. 그 다음에 온도 먼저 볼게요. 온도가 절대 온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273 플러스 몇 도가 되죠? 25도? 25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독K가 됩니다. 그쵸?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R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R값이 0.082 리터. 맞죠? 그 다음에 ATM. 그 다음에 몰 K. 맞죠? 몰 K. 요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워질 거 지워주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보면, 먼저 우리가 만만한 거 ATM 먼저 지워지고, 그쵸? 그 다음에 몰 단위도 이렇게 지워지고, KK 지워지고, 단위가 리터 단위 맞죠? 그쵸?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500 곱하기 273 플러스 25 나누기 2, 아까 요거 하려면 가로 곧바로 여러분 계산한다면 12,500에다가 가로 곱하기 누르시고 12,500 곱하기 가로 열고 273 플러스 25 가로 닫고 나누기 2 곱하기 0.082 누르면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몰수 구할 때 분자량과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량과 질량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좀 12,500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아마 1.53 곱하기 10에 5승 해서 답은 1번으로 보셔야 된다. 됐고요. 7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미생물의 성장과 유기물과의 관계 곡선 중에서 병곡점까지의 미생물의 성장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미생물 농도, 그러니까 F는 유기물 농도죠. 유기물 농도는 쭉 감소되는 거고요. M은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농도를 말하는 건데, 미생물 양을 말하는 건데 계속 증가하다가 맨 마지막에 감소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y 값은 뭐 나왔어요? f 혹은 m 그런데 이게 뭐 전체 양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이건 뭐야? 이건 유기물이죠. 유기물의 농도가 되고 미생물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감소하죠. 그쵸? 증가할 때 감소합니다.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유기물을 갖다 급속하게 소비하면서 급속하게 잡아먹으면서 내가 활동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우리가 어떤 거 대수성장 단계 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성장 단계 또는 로그 성장 단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지나면서 우리가 지체기가 되고 정지기가 되고 사멸기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기 다음에 대수 증식기 할 때 대수를 말하는 거죠. 대수 증식기. 그 다음에 지체기, 정지기, 사멸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거기 우리 변곡점까지는 대수 증식 단계. 그래서 로그 성장 상태다라고 해갖고 답은 4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8번 볼게요. 8번. 진한 산성 폐수를 중화 처리하고자 합니다. 20%짜리 NaOH 용액 사용할 때 NaOH가 40ml가 투입되었는데 만일 20% CaOH2로 사용한다면 몇 ml가 필요하겠느냐 그랬죠. 완전 해리 기준이고 원자량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산성 폐수를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칼리 대표적인 게 NaOH 소나트 가성소다 있잖아요. 가성소다를 주입하는데 가성소다보다는 우리가 CaOH2 있죠. 수산화칼슘 요게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성소다 집어넣는 것보다 우리가 그 CaOH2를 집어넣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40ml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바꾸면 얼마 들어가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진한 산성 폐수를 중화 처리한다 그랬죠. 중화라는 말이 나오면 뭐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MV는 어떻게? N-V-. 만약에 여기에 이제 팩타까지 있으면 팩타 곱해주고 팩타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팩타는 다 1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V는 N-V-인데 요 의미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NV는 N-V- 할 때 N에 대한 단위, 이 노르말에 대한 단위가 뭐 여기다 써볼게요. 단위가 뭐죠? 이큐발란트 퍼 리터예요. 노르말 N에 대한 단위가 맞죠? 그 다음에 V에 대한 단위가 뭐죠? 리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 지워주면 이게 뭐야? 당량이란 얘기야. 당량 대 당량이 같다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MV는 N-V-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짜리 NaOH 용액 40ml 투입됐다. 요 세 가지 팩타를 가지고 어떤 걸 구하는 겁니까? 어떤 걸 구하? 이큐발란트, 즉 당량을 구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지금 보시면 NaOH 이게 20%짜리인가? 20%짜리 NaOH 40ml가 주입됐습니다. 여기서 당량으로 나타내보면 뭐죠? N, 노르말이죠? 노르말 이큐발란트 퍼 리터 되는데 얘는 먼저 20%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시약, 그러니까 농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우리 실험할 때 20%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쓰라 했어요? 미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20에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되지. 왜? ppm으로 환산한 거죠. 그쵸? 1%는 만 ppm이잖아요. 그쵸? 20%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걸 갖고 우리가 노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0%라고 그래서 20, 20, 하나 둘 셋 미리그램, 그쵸? 미리그램 퍼 리터. 이게 맞는 거죠. 미리그램 퍼 리터가 맞는 거고, 요게 40ml니까 0.04 리터. 그쵸? 네, 0.04 리터. 그 다음에 1당량은 NaOH가 얼마죠? 40g이 되는 거고, 이 40g을 어떻게 미리그램 환산하면 1g이 얼마? 10의 3승 미리그램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됐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게 10의 4승이고 하나 둘 셋 넷 지워버리면 그렇게 되나요? 아, 4가 또 있네요. 아, 그렇게요? 이렇게 되면 계산기를 눌러봐야 되나요? 잠깐, 이게 오면 2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2. 여기 10의 4승이죠? 4승 지어주면 0.2가 되나? 그쵸? 0.2가 되네요. 요 계산해보면 0.2가 되죠. 0.2 이큐벌런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요거 당량이고요. 요거랑 같은 게 CaOH2로 환산하는 겁니다. CaOH2는 몇 %짜리? 이것도 똑같이 20%네. 이게 20%짜리 CaOH2 X ml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똑같이 요거 하시면 되죠. 요거 마시면 20%짜리니까 20 하나 둘 셋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되고, 이게 X ml가 되고요. 그쵸? X 밀리리터. 그치? X 밀리리터 해야 됩니다. 예, X 밀리리터 되고, 그 다음에 1당량이 우리 CaOH2의 분자량이 얼마죠? 74가 되나? 74인데 몇 가 물질이죠? 2가 물질이죠? 그러니까 74 나누기 2. 요거에 g이 되는 거예요. g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얘랑 지워지기 위해서 1g이 10의 3승 얼마? 미리그램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미리리터랑 리터랑 환산해서 1리터는 10의 3승 미리리터가 되죠. 그쵸? 요거 다 구해서 요거 구하면 얼마의 X 나오죠? 요게 뭐랑 같아야 돼? 0.2 이큐벌런트랑 같아야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는 겁니다. X를 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길게 뭐 n분의 n-보다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게 대한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이큐벌런트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큐벌런트 나오니까 이 미리리터가 이거 나눠주면 답이 된다, 이러면 미리리터 아니라 X 미리리터 놓고 나머지 전개하면 답이 된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풀이를 하십니다. 됐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헬리어 법칙에 가장 잘 적용되는, 많이 나온다 그랬죠? 헬리어 법칙은 난용성 기체에 적용되는 거고, 대표적인 난용성 기체가 4가지 우리가 알자라고 했습니다. NO, NO2, CO, O2. 요거 중에서만 나와요. 네, 그럼 답이 O2가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소수성 콜로이드에 관한 설명인데, 거리가 먼 거, 표면 장력은 용매와 비슷하다. 에멀전 상태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현탁 상태죠. 서스펜디드, 현탁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죠. 소수성은 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답은 2번이고요. 11번 수질 분석 결과 양이온 Ca가 20mg/L고 나트륨이 46mg/L고 마그네슘이 얼마? 36mg/L라면 이 물의 총 경도는 전체 총 경도, 토탈 경도인데, 토탈 경도는 어떻게 다 경도 유발 물질에다가 여러분들 환산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경도 유발 물질이 어떤 겁니까? 나트륨은 아니죠. 나트륨은 Na는 가짜 경도, 가경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도 유발 물질 5가지 알겠죠? 어떻게 외웠어요? 경찰만 가만히 있어.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경도 유발 물질이 되는 거니까 지금 해당되는 내용은 2가지가 되는 거죠. 나트륨은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트륨 빼줘야 된다. 한번 여러분들 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도록 하시고, 12번으로 넘어갑니다. 하천의 환경 기준이 BOD가 3ppm 이하이고요. 현재 BOD는 1mg/L래요. 그러니까 환경 기준은 3ppm이고 현재 BOD는 1ppm이다 그랬고요. 유량은 5만이고 하천 주변에 대지 사육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환경 기준치 이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몇 마리까지 사육을 허가할 수 있겠느냐 그랬고요. 단 대지 사육으로 인한 하천의 유량은 증가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대지 한 마리당 BOD 배출량은 그만큼이다 그랬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어쨌든
하천의 BOD 농도는 얼마라는 얘기죠? 현재 하천의 BOD 농도는 1ppm이라는 얘기죠. 근데 환경 기준은 3ppm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대지 사육으로 인해서 BOD가 증가되는데 환경 기준 이하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혼합 공식 써야 됩니다. 혼합 공식. 그렇죠? 우리가 먼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두 혼합된 먼저 하천 1ppm 나오지만 그 대지 사육으로 인해서 BOD가 증가되면 얼만큼? 3ppm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합된 지점의 BOD 농도는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3은 그렇죠? 3은 우리가 어쨌든 먼저 공식서부터 써놓고 말씀드릴까요? 보시면 우리가 CM 이거 뭐야? 이거 혼합 지점의 농도를 말하는 거죠. 혼합된 지점의 농도는 Q1 플러스 Q2분의 C1 곱하기 Q1 플러스 C2 곱하기 Q2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된 지점에 3ppm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3은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Q1은 우리 얼마로 보는 겁니까? 5만. 그쵸? 5만. 5만인데 얘는 유량 증가는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0이라고 놓는 거죠. 0이라고 놓는 거고, 그 다음에 C1이 처음에 1ppm이고 곱하기 5만이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 C2, Q2가 나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부하죠. 여러분들 이게 0이라고 놓고 요걸 0에서 전체 0으로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유량 증가만 무시되는 겁니다. 유량 증가만. 알겠죠? 물이 늘어난 증가는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개념이니까. 근데 우리가 농도가 이거 BOD 농도가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전체 0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유량 증가, 즉 요것만 0으로 보고 요거는 살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갖다 구할 수가 애매하니까 전체 요거 두 개 곱한 게 뭐라 그랬어요? 농도하고 유량을 곱한 게 부하라 그랬죠. 예, 부하 갖고 따지는 겁니다. 부하고. 그래서 즉 뭐냐면 여기서 C2, Q2 요거를 구하라 이런 말이죠. 구해 보자 이런 말이죠. 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5만이니까 곱하기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예, 곱해 주라 그랬죠? 3, 5, 15, 15, 0 하나 둘 셋 되죠. 맞나요? 예, 그다음에 마이너스 5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10만이 되나요? 그렇죠? 예. 10만. 이게 10만이 됩니다. 이게 10만에 대한 단위가 이제 우리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단위 환산 아예 안 왔으니까 농도하고 유량 곱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한번 이거 보면 미리그램, 아까 미리그램 퍼 리터에다가 미리그램 퍼 리터에다가 메타의 3승 퍼 데이, 그렇죠? 메타의 3승 퍼 데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맞죠? 왜냐하면 농도하고 유량 곱한 거니까. 농도하고 유량 곱하는 거 단위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맞죠? 예,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이게 전체 부하가 요만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대지 사육으로 인한 하천의 증가는 무시하지만 대지 한 마리당 BOD 배출량, 이게 지금 BOD 배출량을 말하는 거죠. 이게 농도하고 이 BOD고 유량이니까 이게 부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배출량이 0.4kg per day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X에서 마리 한번 옵니다. 몇 마리냐 보면은 10만 100 하나 둘 셋 미리그램 per 리터에, 예, 여기 메타의 3승이고 여기 데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당 BOD가 얼마큼 나오는데 0.4kg per day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네. 0.4kg per day의 한 마리당이죠. 마리당 이렇게 되는 거죠. 돼지 한 마리당 0.4kg이 하루에 나온다는 얘기죠. 요걸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볼게요. 뭐랑 지워볼까? 만만히 우리 요거랑 얼마든지 지워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지워줄 수 있죠? 미리그램하고 킬로그램하고 데이 지워지죠? 예, 그러면 마리가 남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환산해야 된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메타 3승하고 리터가 먼저 환산해 보겠습니다. 10의 3승 리터가 1 메타의 3승이고, 그쵸? 그 다음 1kg이 얼마? 10의 6승 미리그램이 된다. 그러죠. 그쵸? 예, 요것만 해주면 우리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됐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 13번도 보겠습니다. 중류수에 NaOH 400mg을 가해서 1리터로 제조한 용액의 pH는 그랬네. pH는. 글쎄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pH를 구하라 그랬는데
pH를 구하라는데 pH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이온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하시는 거죠. pH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만 이게 뭐야? 대괄호는 몰 농도라 했습니다. 몰 농도만 아시면 됩니다. pH를 구하기 위해서는. 맞나요? pH 구하기 위해서는 몰 농도만 아시면 되는데 지금 H 플러스 이온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할 수 없죠. 왜? 갖고 노는 게 NaOH니까. 여러분들 NaOH는 어떻게 되죠? 전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a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셔야 돼? 먼저 POH를 구해야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몰 농도. 이걸 구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pH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14 마이너스 POH를 구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곧바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갖고 노는 게 요건데 우리가 OH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POH를 구해서 다시 환산하자 이런 얘기죠. 즉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얘가 1몰일 때 얘도 1몰이니까 결론은 뭐예요? NaOH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하면 NaOH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하면 OH 마이너스에 대한 몰 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왜? 개수가 1대 1이니까 1몰일 때 1몰이니까 NaOH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하면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를 알 수 있고 OH 마이너스에 대한 몰 농도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POH를 알 수 있고 거기서 14로 빼주면 pH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NaOH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NaOH 몰 농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몰 퍼 리터 써놓고 녹는 것은 분자에 녹이는 건 분모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400mg을 1리터에 녹인다 그랬으니까 400mg 그냥 mg이니까 우리 한번 덜하게 0.4g을 쓸게요. 0.4g이 1리터입니다. 맞죠? 리터 맞고 g 단위를 몰 단위로 환산하면 되는 거니까 1g은 얼마? 40 NaOH에 대한 분자량이죠. 40g. 그렇죠. 그럼 이게 0.01이 되나요? 네, 0.01이 되면서 0.01 OH만 0.01이고 여기 0.02죠. 그럼 어떻게 돼? 네, 4가 되는 거죠. 아니, 12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BOD5가 300ppm이고 COD가 800ppm입니다. 이 경우에 MBD COD를 구하라 그랬고 탈산소 계수값이 주어졌네.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네. 그쵸? 예, 근데 물어보는 게 뭡니까? MBD COD. 물어보는 게 MBD COD였어요. 그러면 MBD COD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NBD COD는 전체 우리 COD에서 뭘 빼주면 될까요? 네, BD COD. 이거 갖고 이제 구할 수 있을까? 근데 COD 값이 있네요. 그쵸? COD 값이 있고, 우리 BD COD 값이 뭐와 같다 그랬죠? 우리 BOD U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 갖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곧바로 나왔네, 식이. 그쵸? 예, 왜냐면 COD 값은 지금 아마 800으로 주어졌고요. 주어졌고, BOD U 값을 이거 구하면 되는데 뭐가 주어졌죠? BOD 5 값 주어졌죠.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BOD 5는 BOD U에 1 마이너스 상용대수죠. 10의 마이너스 K 값이 0.2 곱하기 얼마? 5 T니까 유식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BOD U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OD U는 어떻게? BOD 5 이게 BOD 5에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0.5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1인가요? 예, 1. 예. 그래서 BOD 5 값이 나왔으니까 얼마로? 300. 예, 얘가 300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승. 예, 요 값이 BOD U 값이 되죠. 그래서 BOD U 값을 계산하면 333.3, 333.33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MBD COD는 800에서 333.33을 빼준 게 우리가 MBD COD에 대한 답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어렵지가 않죠. 됐습니다.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차 반응에 있어서 반응 초기의 농도가 처음 초기의 농도가 100ppm이고 100ml/L이고 4시간 후에 10ml/L로 감소되었습니다. 3시간 후의 농도는 이것도 많이 해봤죠. 우리가 어떤 겁니까? 처음에 100이었는데 4시간 후에 10이 됐대. 그럼 그거 갖고 뭘 구할 수 있습니까? K값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100이었는데 이제 3시간 후에 농도는 얼마겠냐?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또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아시는 우리가 1차 반응 속도식 ln의 어떤 거 c0분의 ct, ct는 마이너스 k의 t다라는 1차 반응 속도식을 아셔야 되고, 처음에 c0가 얼마라는 얘기 있죠? c0가 100이었는데 이게 10이 됐어요. 10이 됐는데 몇 시간이 걸렸답니까? 마이너스 k에 4시간이 걸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4시간. 그쵸?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할 수 있습니까?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k 값을 구해보면 0.5756, 예, 이게 아마 0.5756, 이게 아마 시간에 마이너스 1승이 될까요? 그쵸? 예, 이렇게 될 것 같고, 4시간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3시간 후의 농도니까, 이게 뭐야? ln의 초기 농도는 100인데 t시간 후의 농도는 3시간 후의 농도는 이게 tct를 놓고요, 마이너스 k 값이 얼마래? 0.5756인데 곱하기 몇 시간? 3시간. 그래서 우리가 ct를 구하라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ct를 구할 때 양변에 여기서 요거 구할 때 어떻게 양변에 ln을 지워줘야 되는 거니까 익스포넨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ln을 지워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의 ct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5756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가로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것에서 곱하기 100 하면 ct가 나온다. 됐죠?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네. 물리학적 특성 옳지 않은 거.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는, 온도가 낮으면 밀도는 그 온도가 아니죠. 이거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는 진짜 아니죠. 이거 우리 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지는 건 맞는데, 물 같은 경우는 4도씨에서 가장 크고 이 4도씨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 밀도는 작아진다 그래야지. 작아진다. 그쵸? 예. 쉬운 건데 뭐 틀리기 쉬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000m 삼승인 탱크에 염소이온 농도가 100ppm이다. 탱크 내 물에 완전 혼합되고 계속적으로 염소이온이 없는 물 480m/d로 유입된다면 탱크 내 염소이온 농도가 20ml/L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 시간은 그랬네. 그 다음에 CT 나누기 C0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 T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완전 혼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CFCR 반전 맞죠? 맞는데 일시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거였어야 된다? 우리 1차 반응 속도 지금 이거 똑같은 거 ln의 C0분의 CT는 어떻게 마이너스 K의 T라는 1차 반응 속도식을 써야 된다. 이게 완전 혼합 반응조의 개념은 맞지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오염물질을 한 번만 유입됐다 또는 단순 희석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차 반응 속도식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 있죠. 우리 물어보는 건 뭡니까? 나중에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C0 먼저 우리 C0는 얼마 들어가면 돼요? C0는 처음에 농도가 100이었으니까 100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 CT의 농도가 20이 된다는 얘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0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00mg/L고 CT는 20이라고 그랬네요. 그쵸? 20mg/L고, 근데 여기서 이제 K 값을 아셔야 되는데, K 값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K 값은 시간에 마이너스 1 쓰니까 유량 나누기 최적으로 구해라 이런 말이겠죠. 유량은 최적. 그래서 유량은 얼마죠? 480 메타의 3승/day가 되고, 거기에 따른 부피 볼륨은 1000루베. 이거 메타의 3승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요거 구한 수치가 K 값이 되는 거고,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T 값이 나온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보시면 해류와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알맞게 짝져진 것은, 해류와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상승류는 바람과 해양 및 육지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 그쵸?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조류 보시면, 조류는 해수의 염분 온도 차에 의해 형성된다. 조류는 여러분들 그 달과 태양의 만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조류가 되는 거죠.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조류가 조속감만 차이가 큰 게 우리 조류를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쓰나미는 해수의 밀도 차에 의해서 해일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건 심해류를 말하죠. 밀도 차는 심해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그다음에 이 심해류가 아니죠. 해저의 화산 활동이라든가 우리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쓰나미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진 같은 거, 그렇죠? 쓰나미 발생되는 거다.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발생되면서 나타나는 게 쓰나미. 그다음에 아까 해수의 밀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게 심해류. 반대로 3번하고 4번은 바뀌었어요. 됐고,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글루코스 C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죠 600ml 용액에 COD는 그랬으니까 간단한 문제네. C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는 글루코스는 6개의 O2랑 반응하고 6개의 CO2하고 그 다음에 6개의 H2O랑 나온다 이런 거고, 얘가 분자량이 180입니다. 얘가 180g일 때 반응하는 것은 산소는 6 곱하기 32가 반응을 하는 거고, 그쵸? 지금 글루코스가 얼마큼 있대요? 600mg/L가 있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필요한 산소량, 즉 COD 값은 얼마다? X다 이런 말이지. 그쵸? 그럼 요건 단위가 뭐가 나올까요? 얘랑 단위가 같으니까 얘는 단위가 mg/L가 나오죠. 그대로. 그래서 맞나요? mg/L.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용량이 600리터인 물에 용존산소 농도가 10ml/L인 경우에 Na2SO3의 물속에 용존산소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필요한 Na2SO3의 양은 그랬네. 이론적으로 필요한 Na2SO3의 양.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Na2 이게 환원제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SO3가 어떻게 우리가 2분의 루트랑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Na2SO4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맞죠? 이게 몇 대 반응이다? 1대 0.5 반응이다. 2분의 5랑 반응한다 그랬고요. 아마 Na2SO3 이 환원제가 분자량이 126이 되겠죠? 126이면 얘가 0.5 곱하기 32g이 반응하는 거고, 지금은 뭘 물어본 거죠? Na2SO3 양을 물어본 거죠? 근데 지금 여기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소가 얼마큼 있다고 보셔야 되겠네. 산소가 그쵸? 용존산소 농도가 10mg/L가 있는 거고, 이게 물이 얼마큼 있다? 600리터가 있는 거고, 그렇죠? 600리터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거의 요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요 g 지워주고 요거 비례식으로 풀었을 때 단위는 미리그램 단위가 되겠네, 그렇죠? 미리그램. 맞죠? 근데 물어보는 게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g 단위로 물어봤으니까 그 g 단위로 환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세요? 요거 푸실 때 어떻게 푸는 겁니까? 요거와 요거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0.5 곱하기 32g 여기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26g 곱하기 요거 하면은 어떻게 돼? 6천이라 할까? 지워지니까 6천. 맞죠? 6천 미리그램이 되나요? 미리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이렇게 됐을 때 X는 126g 곱하기 6,000mg 나누기 어떻게 0.5 곱하기 32g이죠. 그러니까 g 지워지면 단위가 뭐가 된다? 미리그램이 된다. 그래서 이게 g으로 환산을 내면 10의 3승 미리그램이 1g이다. 그래서 요 g 단위로 환산해 준다. 됐죠?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2016년 수질환경 산업기사 제3회 문제 풀어봤는데 두 번으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론만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방지기술하고 나머지 과목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